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사렛대학교 재활용학기술학과 공준영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해드릴 주제는 보조기기 분야, 저희 이제 보조공학이라는 저희 보조기기 분야에서 3D 프린팅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제가 좀 실시를 했고요. 이제 그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구축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 콘텐츠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사업이었던 이제 사회의 변화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크게 5가지 요소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경계화라고 해서 서비스와 제조업과 또 사물과 인간과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져 가면서 서로가 융합돼 가는 이런 형태의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맞춤화라고 해서요. 이제 개인 맞춤식의 모든 변화들이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떤 기기들이 제공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개인의 어떤 욕구라든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화입니다. 요즘에는 기기를 예전에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찾아가는 서비스, 그 사람에 맞게끔 디지털로 요즘에는 또 빅데이터라는 그런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화입니다. 리얼타임으로 지금 저희도 여러분들도 지금 택배를 주문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택배가 실시간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모든 어떤 요소들이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솔루션에 의해서 모든 방식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특히 뭐 요즘에는 교육 방식도 많은 변화들이 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3D 프린팅이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화, 예전에는 제조 방식은 뭐 주물이라든지 깎아서 만드는 어떤 선반을 이용해서 제조했던 그런 방식이라 그러면 이제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라는 기구를 활용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컨셉 모델링을 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왜냐면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테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과연 그 기능이 좋은지 또는 기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맞춤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애인과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 분야 쪽에서는 특히나 개인 맞춤형 또는 개인 주문형 제작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저희 영역이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는 저희 영역에서 꼭 필요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의 하나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국내 보조기 관련된 연구 현황들을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뭐 화면에 그렇게 자세히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키워드를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상지 보조기, 팔 보조기, 손가락 보조기,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스플린트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된 영역으로 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맞춤 손잡이라든지 또는 조이스틱을 개조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지금 현재는 3D 프린팅과 관련된 보조기 관련된 연구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보조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 센터에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관련된 활용 실태하고 요구도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서울, 경기, 충남, 뭐 제주도 전국에 있는 뭐 보조기 센터는 17개 광역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에 지역 단위 그런 보조기 센터 또는 복지관 수준에 있는 보조기 센터의 관계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사한 결과 과연 현장에서 지금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 반반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 50%가 조금 넘게 이런 경험들 또는 연수 또는 개인적인 교육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얼티메이크 회사의 제품과 그 다음에 메이커봇 뭐 이런 제품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의 기종들이 대형이 아니고 소형 또는 보급형의 이런 어떤 3D 프린터로 좀 주로 현장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쓰는 주로 3D 프린터의 사용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주로 PLA라든지 ABS가 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TPU라고 TPU는 약간 탄력성이 있는 그런 재질을 어떤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보조기 현장에서는 레진이라든지 이런 광경화성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조는 아직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이 3D 프린터에서 또 중요한 게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이 모델링 프로그램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해봤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라이노를 많이 쓰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퓨전 360, 그 다음에 뭐 솔리드웍스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 모델링을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3D 프린터 관련된 정보 취득 경로를 지금 봤는데요. 모토데스크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기버스, 그 다음에 뭐 라이노 관련돼 있는 그 사이트, 그 다음에 마이미니 팩토리 같은 이런 어떤 포털 사이트 형태처럼 되어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정보를 취득하고 계셨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면 3D 프린터를 제작하는 사례들, 경험들을 좀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주로 뭐 휠체어 브레이크 또는 손잡이 관련되는 제품들을 많이 제작해 본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식사라든지 또는 필기도구 이런 어떤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보조기기들과 관련돼서 제작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현장에 있는 보조공학사 선생님들 또는 작업치료 선생님들에게 보조과학 영역에서 과연 3D 프린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약 85% 정도가 필요하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다는 일부 극소수의 어떤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모든 분들은 저희 보조과학 영역에서 3D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3D 프린터 활용도가 높은 보조기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보조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결과에서도 보면 일상생활 영역, ADL 영역이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어떤 작은 단위에, 물론 뭐 현장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3D 프린터의 어떤 기존과 좀 관련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소규모의 어떤 그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또는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ADL,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아마 활용도가 가장 높을 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3D 프린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싱기버스라든지 이렇게 주로 플랫폼이 해외에 있는 그런 플랫폼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여러분들 뭐 확인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접근이라든지 이동, 자세 이런 영역에도 이런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장애인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러면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데서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다. 가장 답변이 이제 높은 어려움 정도를 보여주는 게 보신 것처럼 3D 프린터의 보조기 사례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직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샘플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비적인 측면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들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구입 가격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가격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좀 많이 있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좀 있었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센터에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요구를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3D 프린트 관련되는 인력의 연수, 지금 현장에 활동하시는 3D 프린터 관련되어 있는 보조공학사 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분들은 아직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지식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수라든지 교육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3D 프린터 업무가 기존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가적인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담당자들에게 행정적인 업무에 경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3D 프린터가 보조기기 영역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중복 응답으로 해주셨는데요. 가장 높은 답변을 해주셨던 게 공간 및 기기 확보입니다. 실제로 이 3D 프린터를 설치하고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공간과 기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보조기 센터에서는 여유 있는 충분한 그런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간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플랫폼 구축입니다. 좀 전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보, 사례했던 내용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3D 프린터가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D 프린터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 아까도 뭐 연구라든지 연수라든지 세미나에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으셨던 것처럼 똑같은 어떤 맥락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전에 이제 전국 우리나라에 있는 보조기 센터의 거의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저희가 구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3D 프린터 관련된 교육들이 좀 진행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계속 지속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진 사례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게 저희 영역에서 3D 프린터가 계속 앞으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지금 경기도 자율공학센터에서 지금 3D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구축하는 데서 우리가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뭐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센터 에이전트 선생님들도 3D 프린터 관련된 정보를 받는 그렇게 정보를 어떤 획득하는 곳에 대한 그런 사이트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이트들의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프리쉐어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서비스형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플랫폼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 3D 프린팅형이라는 이런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뭐 싱기버스라든지 또는 마이 미니 팩토리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보면 이런 3D 프린팅을 서비스하는 무료로 3D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어떤 유형인데요. 물리적 자원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 자원 관리라든지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이런 세 가지 어떤 요소들이 플랫폼에 갖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자원 관리에서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활용 프로세스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한 효율적인 활용 촉진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 자원 관리에서는 자원들의 유기적인 통합이라든지 또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구축돼야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라든지 선행 연구에서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보조기기 분야에서 3D 프린터 콘텐츠의 플랫폼의 개념들을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가운데 통합되어 있는 플랫폼에는 완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들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 형태의 모습들, 그 다음에 메이커를 중개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디자이너들을 중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들이 제공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당연히 장애인분들이 되실 거고요. 공급자들은 전문 메이커라든지 또는 공공 민간기관에 있는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도 스스로가 또 본인이 필요한 기기들, 콘텐츠를 또 업로드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트에 관련된 플랫폼은 공급자와 그 다음에 수요자가 경계가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보조기기 쪽의 서비스의 어떤 내용들은 거의 되면 공급자가 모든 정보를 올려주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은 단지 소비하는 형태로서만 그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런 이제 3D 프린트의 플랫폼에서는 쌍방향형의 그런 형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경계가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플랫폼이 구축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의 모델링이 되면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보조기 센터라든지 또 최근에 전국에 200개 넘는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3D 프린터 기반의 그런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제품들을 출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가정용 3D 프린터들이 많이 좀 보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형의 물론 또 수준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은 충분히 출력을 통해서 개인이 집안 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콘텐츠 안에 플랫폼 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무료 공유, 다운로드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요. 또 3D 프린팅, 기기 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왜냐면 관심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SNS라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제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표시되는 출력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장애인들은 접근해서 직접 이렇게 출력을 받아보기 어려운, 직접 출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력물들이 배송하는 서비스도 콘텐츠 안에 플랫폼 안에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3D 프린트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기 위한 이제 세 가지의 제가 조건을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두 번째는 플랫폼 운영 주체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근성과 창의성과 그 다음에 혁신성과 그 다음에 공유 체계,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요건들이 반드시 이 플랫폼의 구축안에 대해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참여 주체의 다양성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구별이 되지 않은 이런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것이 이 3D 프린트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플랫폼이 수요가 공급자는 있지만 수요가 많이 있지 않으면 이 플랫폼은 죽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면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플랫폼은 결국에는 사장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 주체들이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 생각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조기기 쪽에서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보조기기 관련된 전문가들 또는 뭐 보조공학사 또는 업체 또는 장애인 당사자 이들만 활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더 극복하고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메이커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고 또 장애인을 가장 또 많이 만나시는 이런 전문가분들, 뭐 특수교사라든지 또는 뭐 작업치료사 선생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그런 의지보조기 기사분들도 다양한 어떤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운영 주체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도 기존의 어떤 경험에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어떤 재원과 또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재활용센터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 재활용센터에 제언해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런칭하는 측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플랫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경기도 재활용센터가 약간의 민간 영역에서 이런 플랫폼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공공 영역에서도 반드시 이런 플랫폼들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접근성과 창의성과 혁신성, 그 다음에 공유 체계 구축인데요. 특히나 이 플랫폼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장애 당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분들은 특히 이 정보 접근에 대한 그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직관적이고 시의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구축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상당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과 공유 체계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그래서 보다 많은 제도들, 시스템이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들이 돼야 되고, 이런 플랫폼과 모듈 또는 모듈과 모듈 간, 모듈이라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보조기 센터들 간에도 누군가가 중개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존재가 반드시 이 플랫폼 내에 누군가는 어떤 기관이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꼭 컨트롤 타워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무튼 공유 체계도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가 앞으로 발전해가고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타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드렸는데, 아무튼 이 보조기기 현황에서 3D 프린터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많은 발전과 또 다른 어떤 좋은 모델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재활용센터가 만드는 이런 플랫폼이 물론 시작은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플랫폼에 다양한 정보들이 모이면서 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기를 그렇게 기원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